이재주 밥 맛있어요? 재주 뭐 먹을 거야? 먹자.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장애는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테면 나는 황인종이고 여자이고 눈동자 색은 고동색인 것과 같은 바꿀 수 없는 특성인 것이다. 이론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이의 장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인 것 같다. 자폐라는 장애 특성 중 재준이가 꼭 극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진 찍는 거야. 재준이가 언어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나는 재준이가 치료를 받는 그 40분 동안 대기실에 앉아 많은 생각을 한다. 제발 한 단어라도 제대로 배워왔으면 같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게 다 소용이 있는 일인가까지. 내 머릿속은 재준이에 대한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찬다. 그러다 문득 치료를 받으러 온 다른 아이들을 보며 급격하게 우울해지기도 한다. 다른 아이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말은 하는 것 같다.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대기실 한켠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소통을 하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다는 생각을 하다. 재준이는 왜 치료를 받으러 온 다른 아이들만큼도 말을 하지 못할까 같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재준이가 자폐를 진단받은 36개월부터 6년 동안 치료센터를 다녔다. 나는 그동안 재준이보다 말을 못하는 아이를 센터에서 거의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야 재준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재준아, 밥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재준이 뭐 먹었어요? 재준이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게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그 욕심 하나로 나는 대학원에 들어가 언어 치료를 전공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교를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도 재준이가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5세까지 무발화였던 재준이 같은 아이는 커서도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달갑지 않은 지식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재준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런 책 속에 있는 이론 같은 것들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코끼리. 코끼리. 또 뭐 줄까? 악어줘요. 내 눈앞에 있는 아이는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나는 현실에 있는 재준이 그리고 재준이와 같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재준이와 영원히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괜찮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괜찮지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재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없는 엄마가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진다. 재준이를 키운 지 9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자폐인인 재준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다만 지금의 내가 내린 최선의 답은 재준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준이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엄마가 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재준이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의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재준이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이 욕심을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다. 재준아, 어디 가? 학교 가! 좋아.